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 방송을 좀 진행하다가 모든 부분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해서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을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아침에 약세로 출발해서 하루 내내 약세로 거듭하다가요. 2시가 좀 넘어가면서 조금 회복하는 국면으로 장이 좀 종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에 비해서 좋은 흐름을 연출해 줬습니다. 아침에 약세 출발을 해서 결국은 플러스로 끝나는 형태를 보여준 거죠. 현 시장에서는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일 시장 마무리를 하면서 시장의 큰 제목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시장의 큰 변수 FOMC 회의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우리 개인 투자자의 투자 전략을 오늘도 고민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좀, 어떤 걱정을 좀 많이 하면서 뭐 수급적인 요소를 좀 봤을 때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요.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사실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급적인 요소를 좀 촘촘히 좀 파악을 좀 해봤는데요. 최근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좀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수급 변화가 1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꼭지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3월 들어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거래량입니다. 3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이 15조 4천억 원인데요. 3월 15일 코스피 거래 대금이 12조 6천억 원으로 작년 11월 19일 이후에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고 합니다. 3월 시총 대비 거래량이 0.74%, 작년 3월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평균이 11조 4천억 원, 시총 대비해서 작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작년에 시장에서 동학개미, 서학개미 시장의 유동성 풍부해 역시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좋게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퀘스천 마크. 왜냐하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일평균 거래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거래 비중을. 개인의 거래 비중 살펴보니까 1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 개인은 작년 1월 이후 코스피 80조 2천억 원, 80조 2천억 원, 코스닥은 21조 2천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개인 거래 비중은 11개월 연속 64%를 상회를 했는데요. 3월 들어 거래 개인 비중이 59.8%로, 그러니까 64%에서 59.8%로 하락을 하면서 개인의 매매가 둔화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지속되던 고객 예탁금도 1월 이후에 추가로 늘어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간단하게 그 예탁금의 변화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제가 좀 체크를 또 해놨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요렇게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보시기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고객 예탁금인데요. 예, 고객 예탁금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2021년 들어와서 예탁금이 고점을 치고요.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네.
여기 확인이 되시죠? 최근에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체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팩토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에서 개인 거래 대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럼 과연 그러면은 추후에도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네, 지난번에 3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이후에 4월 1일에 CFD 과세 11%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익 결제를 하는 계좌를 얘기하는 건데,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자 하는 자산가들이 주식을 이제 거래함에 있어서 차익만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11% 과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5월 3일에 이 공매도 재개가 있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수급 환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에는 아무래도 이 FOMC의 어떤 내용 결과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FOMC 체크 포인트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지금 현재 한 세 가지 포인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내일이죠. 내일 새벽 통화정책 성명 파월 회견 예정이 있는데, 익명 기준금리 전망이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상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채금리 상승 대응도 체크 포인트가 된다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인식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해당 민감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장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는 3월의 FOMC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는 점도표 변화 가능성, 두 번째 금리 안정 정책의 출현 여부. 그래서 점도표에 반영된 금리 변화 예상 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으나 적극적 정책 대응이 동반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급등 과정을 거치며 시장의 정책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전을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